그래서 이런 고양이 사진을 받았을 때 고양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사진을 뭐 잘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저희 입장에서는 둘 다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이 점들의 어떤 픽셀 값들만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 사진을 이런 식의 어떤 그 숫자들의 그냥 배열로 그냥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두 개의 어떤 숫자들의 배열에서 이게 고양이인지를 참 알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머리 여기 두뇌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발달을 해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잘 특화되게 이제 돼갖고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 없이 하는데 이런 숫자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저기 고양이냐를 인식을 할까를 보면 이제 뭐 이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고양이 얼굴이 여기쯤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몸통은 대충 이렇게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리는 또 여기서부터 다리고 여기는 또 발이고 여기는 또 꼬리, 눈, 코, 뭐 입,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부분을 정의를 해서 얘네들이 어떤 가지게 될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요거에 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고양이면 저희가 고양이라고 잘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게 고양이라는 게 뭐 이런 고양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서 있는 형태의 그 고양이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되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고양이니까 이것도 뭐, 이것도 뭐 이런 이미지, 뭐 고양이가 완전 이제 대자로 누워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잘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뭔가 몸에 대한 전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사전에 모양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기가 이제 힘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2012년에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알렉스넷, 그러니까 뭐 다른 메소드들을 다 제치고 그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탠포드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컨테스트를 혹은 이제 그 컴피티션을 했을 때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마진으로 이제 1위를 휩쓴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이런 컨볼루션 뉴럴넷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피겨인데 이제 이런 자동차가 자동차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려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냐 트럭이냐 뭐 어떤 비행기냐 이 5개 중에서의 하나의 물체를 인식하는 태스크라고 한다면 이 사진이 들어가면 이게 자동차의 확률이 이게 이 바그래프에서 이 바의 높이 혹은 이 가로의 길이가 이제 이 모델이 얼마나 이거를 자동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상대적인 확률이고요. 그래서 뭐 대충 80% 정도로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여기서 보시면 컨브렐루, 그다음에 풀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가면서 뭔가를 이제 정보를 추출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이런 컨브, 렐루, 풀이라고 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 유닛은 기본적으로 어떤 필터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하거나 이제 저희가 필터라는 걸 생각을 해서요. 그 필터들을 쭉 이렇게 이미지의 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순환을 시킵니다. 요 네모다란 요 부분을 여기에 한번 갖다 대보고 또 옆에 갖다 대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여기저기 한번 이렇게 올려서 한번 그 해당 이미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게 제가 좀 지금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게 고양이 귀를 뭔가 찾는 이 고양이 귀를 좀 모니터링하는 그래서 고양이 귀만 나타났다 하면은 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뽑아내줄 수 있는 형태의 역할을 하는 필터라고 한다면요. 그게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이 고양이 귀 부분에 딱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고양이 귀 같아 보이네 라고 해갖고 이 경우에 뭔가 액티베이션이라고 불리는 값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액티베이션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큰 값의 액티베이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양이 귀만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여기 탁 매칭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고양이 귀 같아 하는 신호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필터들이 또 서로 다른 필터들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필터들이 존재하고요. 어떤 애는 고양이 귀 돌아다니면서 고양이 귀만 찾고요. 어떤 애는 고양이 눈만 이제 찾는 또 필터들이 또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코도 그렇고 발에 대한 디텍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부분을 디텍트를 하는 그런 필터들이 이 이미지 전 영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각각이
어느 부분에 자기가 이렇게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이렇게 뽑아내는 형태로 뭔가를 정보를 이렇게 여기서 가공 및 생산을 해냅니다. 그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혹은 그 유용한 피처들을 추출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컨볼루션 필터라고 하는 게 이제 하는 그런 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그 부분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있든 저희가 고양이 발이 어디에 있든 그거를 이제 있는 곳을 족족 다 저희가 디텍트를 하니까 발 디텍터는 요 세 개를 이제 만들어냈고 이건 눈 디텍터, 이건 코 디텍터, 이거는 이제 귀 디텍터 이렇게 되면 각 부분들이 이제 어느 이미지에 이제 서로 다른 곳에 이런 고양이 눈, 코, 입, 귀 같은 게 있어도 걔네들 잘 찾더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으면 뭐 최소한 눈과 이제 코와 뭐 입이면 입 정도는 저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귀 같은 거는 거의 가려져 있고 또 뭐 발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 안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양이에 대해선 그 고양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뽑아내긴 했으나 완벽하게 고양이가 갖고 있는 모든 애들을 다 뽑지는 못한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그래도 모델은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고양이 눈, 코, 입은 보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고양이인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대충은 한 65% 정도 이상은 고양이인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뭔가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뭔가 필터 혹은 어떤 특정 패턴 그게 이제 고양이 눈이면 눈, 귀면 귀 이런 어떤 정보를 추출해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필터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이제 뭔가 뉴럴넷을 구성을 한 게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 컨볼루셔널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 하면 뭔가 여기저기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을 다 돌아다녀 가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신호들을 이제 뽑아낸다라는 게 이제 컨볼루션의 기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사진을 줬을 때 여기에 뭐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포함된 물체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사람보다 이제 딥러닝 성능이 더 이제 월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요 컨볼루션이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문제는요 뭐냐면 어떤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이미지가 X라고 하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이미지인지 동그라미라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요 두 개를 판단하는 어떤 태스크를 저희가 이런 CNN 기반으로 이제 수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좀 약간은 여기서도 이제 트리비얼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X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가운데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으면요. 이러면 뭔가 가장 쉽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는 평행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X자가 저 왼쪽 위에 있거나 아니면 더 작은 X 아니면 약간의 회전 혹은 이렇게 좀 두꺼운 X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잘 처리를 할 것이냐. 동그라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패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이미지의 가운데 있고 로테이션도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약간 돌아간 이런 패턴들은 어떻게 찾을 이게 역시 X라는 패턴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요게 생긴 어떤 이미지의 그 픽셀 값들을 본다면요. 이 이미지는 굉장히 단순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까맣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얗거나 그래서 그 값들을 까말 때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밝을 때 하얄 때는 이제 1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런 픽셀 값을 이런 2차원 배열로서 가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디서 이제 일치하는 픽셀 값 혹은 어디서 이제 불일치하는 픽셀 값들이 생기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불일치하는 픽셀 값들이 생깁니다. 근데 가운데는 얼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맞는 부분보다는 이제 안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에서는 그냥 고지고대로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그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땐 이 두 개의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뺍니다. 그대로 포개서 그 해당 그 위치의 값들을 뺀 다음에 그 값들을 제곱을 하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스퀘어드 에러 같은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요 빨간 부분들이고 이 에러가 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났기 때문에 이건 X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컨브넷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그 필터는요.
이 이미지 전체를 그냥 고지고대로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별로 매칭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별로 보면 네, 이 부분은 비록 여기서 위치는 원래는 이제 여기였는데 여기서는요. 원래는 여기였는데 이게 하나 이제 아래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 밑부분에 나타나긴 했는데 이 패턴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들어맞는 패턴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이제 하나 오른쪽으로 간 형태로 이제 약간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 패턴이 발견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역시 이 가운데는 애초에 그냥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X라는 큰 어떤 이런 그 형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쉐입에서 그 일부분씩만 보면 이렇게 조금씩만 이제 이동의 그 위치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이 부분별로는 매칭이 꽤 많이 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별로 이제 매칭이 된다. 그리고 그 매칭 그 부분별로의 그 패턴은 뭘 것이냐? 뭐 저희가 이런 패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었던 패턴이랑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이던 이거 패턴. 그러면 하나는 이제 이렇게 뭔가 그어져 있던 패턴이었죠. 그게 이쪽에서 이제 발견된 패턴이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 패턴이 또 하나 발견됐고 이게 가운데에 해당하는 패턴이 되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가운데서 그 만나는 패턴, 그다음에 이런 패턴,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발견된 이런 패턴, 이 세 가지의 패턴들 부분을 이제 정의하는 패턴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 밑에 부분도 커버를 하고 밑에 부분도 또 똑같이 있고 이게 또 이쪽에 있는 부분도 또 커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저희가 정의한 그 패턴, 그 부분에 나타날 법한 패턴이 저희가 부르는 컨볼루션의 필터가 되고요. 저 작은 패턴을 이제 이미지상에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패턴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값을 저희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면 고양이 코에 대한 패턴이다. 혹은 고양이 눈에 대한 패턴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별로의 정보를 갖게 되고요. 그것들이 이 전체 이미지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그 패턴이 일치하는지를 저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이 중요한 요소가요. 요 3x3짜리의 3x3 크기의 패턴을 저희가 정의를 했다면 이거를 이 이미지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패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X축 혹은 Y축 가로 세로로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전 구간에서 얘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이제 그 패턴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2D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 가로 세로 축으로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원디멘셔널에서의 어떤 신호로 생각을 하면요. 이미지는 이게 2차 배열이었는데 저희가 그냥 1차원의 신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위키피디아에 있는 컨볼루션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혹은 저희의 원래 신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이 여기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어떤 가운데만 이렇게 블록 솟아나온 이런 식의 이제 신호로 생각을 하시면요. 저희의 컨볼루션 필터는 뭐냐 하면 부분만을 보되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이 빨간색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고양이 코에 대한 패턴이고요. 얘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차원 신호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냥 한 방향으로만 돌아다니죠. 그러면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서 이 특정 위치에서 저 필터에 해당하는 모양이 얼마만큼 뭔가 정확하게 많이 딱 나타났는지를 한번 그 값을 재보는 겁니다. 비율했을 때 그 재본 값이 여기서는 이 패턴의 일치도가 예를 들면 저게 겹치는 정도. 그래서 이걸 딱 겹쳤을 때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하는 그런 형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얼마나 겹치는지. 그래서 보시면 쭉 가면서는 처음엔 좀 덜 겹치니까 겹친 정도, 그러니까 고양이 코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에 대한 값을 처음에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작은 값에서 좀 큰 값으로 주다가요.
여기 가운데 정확하게 딱 매칭이 됐을 때는 그 어떤 매칭의 정도가 최대화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럼 딱 저 위치에서 뭔가 고양이 뭐 코가 가장 이렇게 스트롱하게 강하게 이제 고양이 코인 것 같아 보이는 패턴이 발견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 움직여 가면서 좀 옆으로 그래서 점차로 저 패턴에서 멀어지게 되면 점차로 이 필터의 액티베이션도 감소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냐면요. 이 패턴을 이렇게 2차원으로 이번에는 돌아다니면서 매칭되는 정도를 계산을 할 때 여기서 하나 옆으로 또 밑으로 하나를 갔을 때 이 패턴이 딱 이 자리에 가면 이 두 개의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두 개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됐다라는 걸 어떻게 수치로 계산을 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해당 이미지의 위치랑 이 필터의 값을 비교를 하되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저희가 딱 폭에서 그 해당 값을 곱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 곱한 값들을 다 더합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고양이의 코가 있는 어떤 정도로서의 액티베이션의 값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같은 값이 이제 딱 정확하게 이제 포개졌으면요. 네, 곱해지면 큰 값은 이 그 해당 위치에서도 큰 값으로 나타나면 큰 값끼리 곱해지면 뭔가 값이 이제 커지고요. 또 마이너스로 또 큰 값이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리에 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얘도 또 곱해지면 양수가 되면서 이 값이 또 큰 어떤 양수 값으로 액티베이션에 또 기여를 하게 되고 네, 그런 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엘리먼트 와이즈로 이제 하나하나를 곱해보면 1과 1이 곱해지고 또 네, 여기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또 여기는 1. 이게 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느냐? 저희가 이 패턴을 딱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 그 픽셀별로 얼마나 그 픽셀 단위에서 매칭이 됐는지에 대한 값을 나타내고요. 그러면 저거를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다 합치게 되면은 이제 이 패턴이 이 위치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그 매칭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이 값이 총 9개의 픽셀을 갖고 있으니까 그 픽셀마다의 매칭되는 정도를 총 픽셀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인 어떤 그 매칭되는 정도여서 100% 매칭이 된 것으로 나오고요. 이게 그러면 어디서 100% 매칭이 됐다라고 하는 위치 정보는 바로 어떻게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냐 하면요. 이 픽셀의 이제 가운데점, 이 가운데점을 기준으로 가운데점이 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가운데점이 어디에 위치했을 때 이 100% 매칭이 달성이 되느냐?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뭔가 2D 배열,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드는데요. 이 가운데점의 위치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여기서 액티베이션 된 정도를 여기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될까요? 요 값. 요 값에 들어가는 값은 뭐냐? 이 빨간색 패턴이 혹은 이 필터를 네, 하나 왼쪽 그리고 하나 위에 올렸을 때 거기다 이렇게 매칭을 시켰을 때의 값이 평균적인 픽셀에 당 평균적인 매칭되는 정도의 저 값이 됩니다. 그러면 네, 여기를 그러면 저희가 매칭을 시켜보면 요거랑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동일해 보이는 곳이 요만큼이 됩니다. 그렇죠? 요 한 픽셀 빼고가 됩니다. 나머지 픽셀들, 나머지 총 3 곱하기 3, 총 9개 픽셀 중에 8개는 다 동일해 보이고 저 하나가 달라집니다. 근데 저 하나에서는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1과 마이너스 1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이제 합에 참여하는 게 9가 아니라 7이 됩니다. 그러면 9분의 7이 되죠.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정도가 뭐 한 77%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값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위치마다의 매칭되는 정도를 뽑아내는 게 이제 이 컨볼루션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값을 채웠을 때에 하나하나 값을 다 채웠을 때에 이 전체적인 이 어떤 각 위치마다
매칭되는 정도 값을 뽑아낸 어떤 이런 새로운 형태의 2D 배열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거를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지도이도에 어디서 이제 얼마만큼 액티베이트가 됐는지 어떤 특정 필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맵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 가운데 들이댔을 때는 이제 또 매칭되는 정도가 좀 더 틀린 부분이 여기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또 마이너스로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패턴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이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이 컬러 코딩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밝은 부분은 가장 값이 이제 커질 수 있는 이제 1에 해당하는 100% 매칭이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색깔이 애매한 데는 좀 작은 값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곳은 이게 패턴 매칭 정도에서 가장 패턴이 잘 매칭이 안 된 곳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3by 3에서 이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붙는 조고가 매칭되는 곳은 딱 여기 가운데가 정확하게 매칭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좀 애매하게 매칭이 되죠.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자 이제 컨볼루션 어떤 연산의 가장 기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러면 요 액티베이션 맵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의 눈의 패턴을 뽑아내는 거, 그다음에 코의 패턴을 뽑아내는 거,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필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도 이런 필터, 그러니까 이런 사선을 디텍트를 하는 놈과 이런 어떤 X자를 3x3 내에서 디텍트를 하는 패턴, 얘도 또 뭐 나름대로 돌아다니면 가운데서만 정확하게 매칭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저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들은 좀 없죠. 그러면 얘는 얘대로의 이 패턴에 관한 액티베이션 맵을 가지게 되고 이 패턴에 관한 액티베이션 맵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필터 하나당 혹은 그 패턴 매칭에 쓰이는 그 이제 패턴 하나당 한 액티베이션 맵, 이 전체 맵을 형성을 하고요. 저게 필터 개수만큼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필터를 가지고 한 장의 어떤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개의 필터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개의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을 해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러 개의 필터들을 사용을 해서. 그러면 이게 세 장의 사진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는데요. 이걸 저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이 세 장의 사진을 이렇게 밑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사진이 아니라 이 액티베이션 맵을 이렇게 뒤쪽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었으면 두 번째 필터에 대한 그 액티베이션 맵을 이 뒷장에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의 이제 직육면체가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얘나 애초에 이 인풋 이미지나 컴퓨터 입장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저게 어떤 픽셀 값을 가지는 그냥 사진이긴 했지만 저것도 그냥 2D 배열이고요. 여기서 나온 이것도 그냥 2D 배열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그 다음에 또 싹 해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또 하나의 컨볼루션이 뭔가 붙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는 이 액티베이션 맵들에 대해서 또 다른 패턴 매칭을 시키는 그 필터를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 그것들을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액티베이션 맵 상에서 어떤 그 패턴에 일치되는 정도를 뽑아내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맵을 또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쌓는 게 첫 번째 거가 꼭 이미지고 다음부터는 이건 이미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동일하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는 저 사진 한 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사진이 사실 이렇게 세 장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션 맵을 그냥 나름대로 저희가 변환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진 세 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애초에 저 인풋도요. 이제 제가 보시겠지만 저것도 사실 1 아니면 마이너스 1만 갖고 있는 그냥 2D 어레이 아주 간단한 예로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도 이제 이런 어떤 세 장의 사진이 겹쳐져 있는 RGB의 이 세 장의 사진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애초에 저 인풋도요. 그냥 평면의 그냥 2차원 어레이가 아니라 사실 3차원 어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3차원 어레이가 인풋으로 들어오고요. 이 패턴 매칭이 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3장, 그 필터 개수만큼의 사진을 또 만들어내고 그게 또 이렇게 뒤로 붙으면 뭔가 사진이 이제 또 3차원의 어레이가 또 되고 또 컨버전을 또 뭔가 하면 또 뭔가 3차원의 어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3차원의 어레이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이제 텐서라고 부릅니다. 1차원은 스케일러고요. 2차원은 저희가 벡터라고 저희 하나짜리 있는 거는 이제 스케일러,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원디멘전 어레이를 저희가 벡터라고 부르고, 투디멘전 어레이를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3차원의 어레이 혹은 직육면체 형태의 어레이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텐서라고 부릅니다. 혹은 4차원은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그러니까 뭐 4차원은 저희가 그릴 수는 없지만 비록 저희가 멀티디멘전al 어레이를 정의를 할 때 당연히 인덱스 4개짜리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지 않나요? 프로그램 상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4차원 형태의 이제 어레이인데 그거를 또 뭐라고 그러냐? 걔도 그냥 텐서라고 불러요. 뭐 차원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그냥 다 이름을 할당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3차원 혹은 그 이상의 디멘전을 가진 어레이는 저희가 다 텐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풋에 어떤 텐서가 들어가고 어떤 레이어를 거치면 아웃풋에서도 어떤 텐서가 나오잖아요. 혹은 3차원 혹은 그 이상의 어레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글에서의 그 텐서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이런 텐서들이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쭉 어떤 변환된 새로운 텐서, 또 변환된 새로운 텐서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흐른다 해갖고 이게 텐서 플로우라는 게 이제 붙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컨볼루션 레이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에서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키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이 하나 있고요.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배우셨던 그 렐루 액티베이션, 난리니어 펑션으로서 렐루를 쓰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종류의 어떤 그 모듈은 뭐냐면 이 풀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링. 풀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3장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이 이미지죠. 그리고 이 이미지는 사이즈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x 7짜리의 픽셀을 가진 이미지라고 보여지고 이 이미지를요 어떤 형태로 리사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이는 것을 저희가 풀링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360 x 480 이미지를 뭐 반으로 이렇게 리사이즈를 하면 뭐 당연히 이제 180 곱하기 240의 더 작은 이미지가 되죠. 그런 형태로 이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하는 것을 풀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풀링을 기본적으로 할 때 몇 가지 좀 서로 다른 어떤 전략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있습니다. 그 전략은 뭐냐면 저희가 이미지를 리사이즈 할 때는 즉 뭐 이런 10 x 8의 8 x 10의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쭉 있고 또 있겠죠. 그럼 이거를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서 4 x 5짜리로 만든다고 하면요. 이거는 가장 맨 왼쪽 윗부분에 4개의 픽셀을요. 픽셀 밸류가 예를 들면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픽셀 밸류라고 하면 요거를 그냥 하나의 값을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 합한 다음에 나누기 4 하면 요 첫 번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4 x 5짜리에서 요 값은 요 평균값이 2.5가 될 겁니다. 요렇게 이제 풀링을 하는 거. 혹은 이렇게 이미지를 리사이즈 하는 것을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에버리지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2x2로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서 또 에버리지를 해서 그 값을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버리지 풀링 대신에 또 어떤 풀링이 있냐면 컨볼루션 뉴럴넷에서는 어떤 풀링을 쓰냐면 이거는 맥스 풀링이라는 것을 씁니다. 뭐 이름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맥스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2, 3, 4 중에 맥스 값을 뽑아서 그 값으로 그냥 그 값을 대표 값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4라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역할이고요. 자, 이 맥스 풀링이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되냐? 바로 이런 액티베이션 맵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얘가 나오겠지만, 이거를 이제 사이즈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로도 반으로, 세로도 반으로 줄이는 형태로 맥스 풀링을 한다라고 하면 이 2x2에 저희가 이 네모를 이렇게 딱 갖다 대서 그 네 개의 값들 중에 가장 센 값을 저희가 뽑아서 이걸 갖고 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 다음도 또 요 다음에 2x2에서 또 가장 맥스 값을 갖고 오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나가면 이게 다 채우고 나면 사이즈가 정확하게 이제 반으로 줄여. 그러니까 이게 사실 7x7이었는데 사실 이게 4x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저희가 2분의 1로 줄이면 뭐 7은 당연히 홀수니까 이게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네. 이 네모를 그려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지고 마지막엔 이렇게 겹쳐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끝에는 없긴 하지만 그냥 저 두 개 중에서라도 맥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3.3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냥 저 끝에서는 그냥 저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것은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요것들 위치들이 다 어떤 의미를 저희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이게 뭐를 디텍트하는 거였냐 하면 이제 요 첫 번째 필터인 요 모양을 디텍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선을 디텍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선이 얼마만큼 일치되는 정도로 나왔느냐 각 이미지의 부분에서 그걸 나타내는 게 이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건데 액티베이션 지도라고 부르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2분의 1로 사이즈를 줄였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게 뭐냐면 이 중에서 이 위에 그냥 대충 2x2 이 영역에서 그냥 가장 세게 액티베이션 된 개를 이렇게 뽑아서 이런 대표값으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 이렇게 큰데 거기서 각 부분별로 고양이 코가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한 값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진을 반으로 줄인다 그랬는데 거기서 맥스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얘기는요. 좀 크게 영역을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2x2로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을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는 뭐 왼쪽 위에 고양이 코가 얼마가 있었는지 오른쪽 위에 고양이 코가 얼마가 있었는지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고양이 코가 얼마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대표적으로 이 네 개 중에서는 고양이 코가 대충 100%나 나왔네 해갖고 이렇게 뭔가를 좀 정보를 애그리게이트 한다는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픽셀의 어떤 정확한 하나하나의 위치별로 고양이 코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뽑아내는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었다면 그거를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할 때는 그냥 크게 봐서 왼쪽 위에 대충 고양이 코가 있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왼쪽 위에 1,1에서 고양이 코가 있었고 뭐 1,2에서 고양이 코가 없었고 이런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게 액티베이션 맵이라면 그거를 그냥 적당히 정보를 그냥 이렇게 좀 약간은 좀 애그리게이트를 하는 겁니다. 대충 왼쪽 위에 고양이 코가 있었네. 그리고 대충 오른쪽 위에는 뭐 고양이 눈이 있었네. 이런 형태로 정보를 뭔가 한번 애그리게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맥스 풀링을 했다는 얘기, 맥스와 에버리지 연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저 왼쪽 위에서 대충 4개 픽셀을 이렇게 하나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로 고양이 코가 있었네. 라는 정보를 뽑아내는 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맥스 풀링은 뭐냐면 저 왼쪽 위에 4개의 픽셀을 봤을 때에 4개 중에 어딘지 몰라도 고양이 코가 100% 되는 애가 있었네. 그러면 그냥 저 왼쪽 위에 그냥 고양이 코가 100%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아이디어로 정보를 뭔가 애그리게이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 4개 중에 어디였는지 몰라도 고양이 코가 뭐 100%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100%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뭔가 좀 보존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풀링 혹은 맥스 특정한 그 맥스 풀링을 하는 어떤 아이디어의 가장 그 기본적인 생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맥스 풀링을 다 하면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뭔가 패턴이 이제 좀 세게 나타났었던 거가 대충 여기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뭔가 가운데에서만 뭔가 맥스의 액티베이션이 나타났다는 게 유지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약간 왼쪽 위로 밀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끝에는 이런 식으로 걸치잖아요. 네,
그런 식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약간 왼쪽으로 좀 시프트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패턴이 대충 리사이즈를 했더니 뭐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네, 요것을 저희가 풀링이라고 부르고요. 맥스 풀링이라고 부르고 이 맥스 풀링을 지금 보셨듯이 저희가 만들어낸 각 특정 필터 하나하나마다 갖고 있는 액티베이션 맵들의 한 장 한 장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액티베이션 저기 맥스 풀링을 해서 이것을 리사이즈, 이것을 리사이즈, 이것을 리사이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난리니어러티는 이제 렐루라는 것을 쓰는데요. 일단 저희가 뭐 한 10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 한 10시 정도부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채널이 RGB처럼 세 개면 네. 세 개에 대해서 필터 세 개 적용하면 네. 그 결과 액티베이션 맵은 3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거를 지금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풋 사진이 이렇게 텐서로 이제 오게 되면요, 저희 필터가 이렇게 이제 한 장의 평면의 필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필터 자체가 이렇게 동일한 두께를 가지는 필터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640x480짜리 이미지가 RGB가 있으면요, 필터는 뭐 3x3짜리 필터가 정의가 되면 다시 그게 얇은 평면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가 가로, 세로, 뎁스 저기 깊이 축으로도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요. 필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필터의 이제 뎁스 이미지 인풋 이미지의 이 뎁스 쪽은 꽉 채우는 형태로 항상 필터를 저희가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필터가 이제는 3차원 필터이되 뎁스 쪽으로의 그 필터의 크기는 인풋 이미지의 그 뎁스 크기가 똑같고요. 그 다음엔 그 어떤 가로 세로만 이제 뭐 예를 들면 3x3. 그래서 이게 뎁스 쪽은 꽉 채워졌기 때문에 얘는 옴짝달싹 못해요. 얘가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항상 가로 세로로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 채널 개수만큼 뎁스가 동일한 필터로. 네. 인풋의 뎁스만큼 필터의 뎁스도 동일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가로 세로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되니까 뎁스로는 안 되니까 거기서 액티베이션 맵은 무조건 한 장의 얇은 사진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인풋의 뎁스가 뭐 한 10이었든 뭐 20이었든 저희 필터는 3x3이다. 그러면 뎁스는 항상 필터의 인풋의 뎁스만큼 똑같이 차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그 패턴 매칭에서는 이 필터가 한 5개가 있다. 5개 하나하나마다 인풋 뎁스가 아무리 깊든 사진을 딱 한 장씩만 만들어야 돼요. 그 필터가 5개 있다면 5장의 사진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후에 단계에서 필터도 그 n/n 곱하기 3개의 뎁스로. 네. 예, 요 3개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풀링을 하는 이유가 사이즈 리사이징 하는 이유가 특징적인 부분만 좀 애그리게이션 적도 있겠지만 파라미터 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게 애그리게이터를 한다는 게 이게 뭔가 정보를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니까 줄인다는기보다도요. 저희가 생각할 때 고양이를 인식할 때 고양이 뭐 귀가 왼쪽 윗부분에 있었고 뭐 오른쪽 윗부분에 또 다른 귀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뭐 이런 대충 이게 얼굴이지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듯이 이게 근데 정확하게는 뭐 이미지상에서 픽셀이 뭐 1,3의 고양이 귀가 있었고 뭐 30,2의 고양이 정확한 위치를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대충이라고 하는 요소를 바로 이 맥스플링이라는 걸로 구현을 해내는 거죠. 매번 컨볼루션 다음에 매번 꼭 풀리는 스프는 없고 땅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뒤에서 동일한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 이제 컴브 다음에 무조건 이제 난리니어 유닛을 붙여요. 왜냐하면 이거 컴브를 하면 그때 이제 선형 전환을 두 개 붙이면 그냥 하나의 선형 전환이 되거든요. 네. 컴브도 사실 선형 전환이기는 해서 그래서 이제 컴브 다음에 무조건 이제 난리니어 유닛을 붙이되 그걸 렐루를 보통 쓰고요. 컨볼루션 레이어는 보통 레이어가 굉장히 깊어서 네. 컴브 렐루는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브 렐루, 그다음에 풀링은 어쩌다 한 번씩만 해줘라.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까 그 필터도 피처인가요? 필터요. 그 필터가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필터. 네. 그럼 그게 어차피 학습시키면 나오는 거네요. 네. 처음에 세팅을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세팅을 그러니까 해줘. 저희가 3x3짜리로 이제 필터 사이즈를 정의하겠다. 그럼 그것과 아까는 이제 3개 필터. 그러니까 그 필터 내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3개 필터를 쓰고 그 하나하나는 3x3짜리로 사이즈를 내가 정의하겠다. 그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럼 뒤에 레이어들은 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앞에 필터는 의미가 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학습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약간 뭐 도메인 날리지가 없든가 뭐 해가지고 뭔가 필터를 찾고 싶다, 좋은 피처를 찾고 싶다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제 쭉 레이어를 그러니까 뉴런에서 구성한 마지막에서 뭔가 저희가 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고양이인지 사람인지를 뭐 구분하겠다. 이 태스크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미지 데이터 셋을 또 다른 데이터 셋을 모았을 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게 남자 여자인지 구분하는 거. 이런 좀 목적이 약간 다른데 역시 이미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 고양이냐 사람이냐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하게 만들어 놓은 그 뉴런넷에서 이 앞단만 이렇게 끄집어 내옵니다. 그러니까 뒷단은 어차피 고양이냐 뭐 사람이냐 이거를 지금 구분하고자 만들어진 그 목적에 해당하는 거고 앞에서는 그런 어떤 유용한 유의미한 피처 혹은 그 패턴을 추출해내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 앞부분만을 이렇게 떼와서요 뒤에는 이제 저희가 다른 태스크를 하도록 뭔가 실제로 아이디가 완벽하진 않은데 저희 회사가 저희 SK 이노베이션 라인인데 저희가 원유를 이제 사는 쪽의 일이 되게 중요한데 회사일정 그걸 LP를 돌려야 그래서 뭐 시장 시황에 맞춰가지고 이번 달에는 원유가 종료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20개의 원유를 사라. 다음 달에는 이렇게 20개를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인공지능에 비하면 LP는 되게 해석이 쉬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어렵게 생각해요. 시황에 따라서 최적 솔루션이 바뀌니까 왜 이걸 사라 그랬지? 왜 저걸 사라 그랬지?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근데 LP가 되게 민감해가지고 유가를 뭐 1, 2불은 쉽게 흔들 수가 있는데 1, 2불만 흔들어도 솔루션이 계속 확 바뀌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1, 2불이 흔들리는 것 정도는 같은 카테고리로 놓고 이런 시황에서 이런 최적 솔루션이 뭐 100개, 20개가 같은 카테고리다. 그러면 그 100개 카테고리의 특징들을 잡고 싶거든요.
네. 이런 네. 이런 게 뽑힌 거야. 각각 개개가 아니라. 네.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유런넷은 좀 그런 해석에 관한 어떤 그런 거를 뽑기에는 좀 어려워요. 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제 생각에 좀 약간 전통적인 그런 룰을 자동으로 추출해 좀 알고리즘 룰,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이나 뭐 이런 쪽에 뭔가가 좀 조금 써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필터 사이즈나 아니면 모양 같은 거 저희가 전이를 아, 예, 그게 이제 필터 이제 개수랑 그러니까 여기서 필터를 저희가 몇 개 썼냐면 3개를 썼고요. 그다음에 그 3개 필터의 사이즈를 저희가 각각의 필터 사이즈 3x 3이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요. 요 개수와 각각 필터의 사이즈는 저희가 정의를 해주고요. 아, 전체 개수와 사이즈. 예, 요 안에 뭐야 이 값들이 이제 실제로 뭐가 돼야 될지 어떤 패턴을 뽑는 필터로 얘가 형성이 될지가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 모양까지도 네, 모양이 자동으로 학습이 되어서 그게 뭐 강의 초반이나 어제 말씀드린 그런 자동으로 피처를 추출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험적으로 그 네. 사이즈나 네. 사이즈나 아니면 개수에 대해서 좀 실험적으로 해보는 맞습니다.